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 68,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된 지 2년이 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평생 모은 재산과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모두 잃을 뻔한 아픈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40년, 50년 함께 해온 가족들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에 서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에 너무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놓치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혹독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혼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습관처럼 2개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다가 문득 깨달았죠. 아, 이제는 혼자구나.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보내준 스마트폰 강좌 홍보 문자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 처음 마주친 그분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실수로 카톡 전송을 잘못했을 때 살며시 다가와 도와주시더군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들 그러셨어요. 천천히 배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부드러운 미소가 제 마음을 설레게 할 줄은요. 이재원 씨, 71세의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더군요. 깔끔하게 다려입은 셔츠,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그 따뜻한 눈빛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우연히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봄바람이 살랑이는 길을 같이 걸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힘든 게 혼자 마시는 커피더라고요. 그 마음 제가 잘 알아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도 모르던 제 마음을 단번에 알아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서로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매일 아침 보내주시는 문자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제 가르쳐드린 이모티콘 한번 보내보세요. 서툰 손길로 카톡 이모티콘을 보내면 어김없이 아이고, 우리 명자씨 많이 늘으셨네요. 라며 칭찬해 주시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조심스레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제안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토요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전시회를 보러 가시지 않으실래요? 제가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미술 작품 보는 눈은 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시회장에서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그동안 만나봤던 그 어떤 분보다도 지적이고 세련된 분이라고 생각했죠.
데이트는 늘 따뜻했습니다. 손수 고르신 꽃다발을 건네시며 오늘따라 명자 씨가 꽃보다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씀하실 때면 마치 20살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아이도 변화를 눈치챘나 봅니다. 엄마, 요새 얼굴이 많이 피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얼굴만 붉히고 대답을 못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났을까요? 이재원 씨께서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됐잖아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명자 씨,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봄날의 설렘이 가득했던 그때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설렘에 가려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설렘 뒤에 숨어있던 씁쓸한 진실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제가 겪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죠. 이재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이 내 마지막 선물이에요. 자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꿈꾸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였지만 그의 자상한 배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평소처럼 집안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재원 씨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서류 뭉치들. 처음에는 공과금 고지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숨이 턱 막히더군요. 사채 독촉장이었습니다. 3천만 원의 사채 빚, 연체 이자가 2천만 원. 읽어내려 갈수록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동네 뒷골목 도박장 출입 증거도 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을 때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아, 그거? 나이 들어서 재미삼아 한 건데 운이 안 따라줬네. 괜찮아요. 당신이 좀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우아한 말투와 세련된 매너 뒤에 감춰진 진실을 너무 늦게 발견한 거죠. 일주일이 지나자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남편 빚 갚을 거예요. 말 거예요? 밤낮으로 울리는 독촉 전화. 현관문 앞에 붙은 독촉장. 제 일상은 순식간에 공포 영화로 변해버렸습니다. 잠들 때마다 불안했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제가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해지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 그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빚을 갚자마자 이재원 씨는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잖아요. 재산도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겠소? 당신 명의의 아파트, 내 이름도 올려줘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은 나 몰라라 하면 되나.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왜 그렇게 급하게 저와의 결혼을 서두르셨는지. 그분이 원했던 건 제 재산이었던 거죠. 매달 받는 연금의 대부분이 그의 빚과 생활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용돈은 물론이고 20년 넘게 다니던 수채화 학원비도 낼 수 없게 되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제 통장은 바닥이 났고
평생 모아온 재산은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깊어가는 한숨뿐.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때 좀 더 꼼꼼히 살피지 않았을까? 왜 혼인신고 전에 그분의 신용 상태라도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 설렘이란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년의 재혼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아픔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은 자녀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던 자녀들이 점차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죠. 엄마, 우리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딸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혼 전에는 매일 아침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폭발의 시작은 유산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이재원 씨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여보, 당신 재산의 일부를 나한테 증여하는 게 어때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나. 그의 말에 흔들리던 제가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건 40년 동안 아빠랑 같이 모은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건 저희 남매의 미래이기도 해요.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다 줄 순 없어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든든하고 씩씩하기만 하던 아들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딸은 더 강경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고 급기야 성년 후견인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집까지 날리면 어떡해요?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손주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할머니 집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던 아이들이 이제는 발길을 끊었어요. 할머니 집에 가면 무서운 할아버지가 있잖아. 손주의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날이면 늘 찾아오던 손주들도 이제는 오지 않게 되었죠. 명절 때마다 이재원 씨는 재산 문제를 꺼냈고 그때마다 자녀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 이재원 씨의 과거 파산 이력, 다른 지역에서의 사기 전과 모든 게 너무 늦게 밝혀진 거였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 재산을 지킬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니까요. 딸의 말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경계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제가 은행에 가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고 매일 아침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던 딸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인 전화로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의 정이 재혼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재산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의 문제였고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시련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혼 전 저는 나름의 규칙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은 수채화 교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수요일에는 요가 수업을, 금요일에는 동창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비록 혼자였지만 저만의 생활 리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원 씨와의 결혼 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 갔어요. 처음에는 달콤한 간섭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부부인데 아침에 우리 같이 늦잠 자요. 그 나이에 무슨 산책이에요. 당신 나이에 그런 거 해서 뭐하나. 집에서 나랑 있는 게 좋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였지만 당시에는 그의 관심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말투는 명령조로 바뀌어 갔어요. 20년 넘게 다니던 수채화 교실을 그만두던 날, 붓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마치 제 인생의 한 조각을 떠나보내는 것 같았어요. 매주 함께 그림 그리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지만 점점 저는 답장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가 수업도 포기해야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몸을 비틀고 앉아서 뭐 하려고 그래. 허리만 다치겠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었지만 그의 빈정거림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요가복을 꺼내지 못했어요. 금요일 동창 모임은 가장 큰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쓸데없는 험담이나 하고, 그런데 가봤자 뭐하나. 처음에는 그의 눈치를 보며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귀한 인연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집안에서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은 시끄럽다며 틀지 못하게 했고, 즐겨보던 드라마도 유치하다며 보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주방에서 요리하는 방식까지 간섭했습니다. 싱거워서 못 먹겠네. 당신은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하나? 이렇게 설거지하면 안 되지. 내가 하는 것처럼 해야. 40년 동안 한 집안의 주부로 살아온 제 경험마저도 무시당했습니다. 점점 제 목소리는 작아졌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닌 것만 같았어요. 초조와 불안으로 깊어진 눈가의 주름, 수심이 가득한 눈빛. 한때 밝게 빛나던 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혼 전에는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통제는 결국 제 정체성을 앗아갔습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재원 씨의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나면서 제 삶은 더욱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이재원 씨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가벼운 고혈압이 있는 정도라고만 했습니다. 평소 꼿꼿한 자세로 걸어 다니고 식사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 건강에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발작이 일어난 것은 한밤중이었어요. 갑자기 숨을 못 쉰다며 일어나신 모습을 보고 놀라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다며 왜 이제서야 오냐고 질책했어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심근경색 병력이 있었고 이미 2차례나 큰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4시간이 그의 건강 관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혈압을 재고 아침 약을 챙겼습니다. 식사는 무염식으로 따로 준비해야 했고, 산책도 반드시 제가 동행해야 했죠.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말에 죄책감을 느끼며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병원 진료는 일주일에 3번, 심장내과, 신장내과, 당뇨내과를 번갈아 가며 다녔어요. 매번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택시비가 만만치 않았고 대기 시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진료 후 달라지는 투약, 그리고 그때마다 바뀌는 생활 수칙이었어요. 밤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힌다며 깨우는 날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어요. 한밤중에 울리는 응급실 호출은 이제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 보니 제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장은주 씨, 요새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병원 간호사의 말처럼 저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만성 피로가 쌓이면서 면역력도 떨어졌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지만 제 건강을 챙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간병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투정과 짜증은 정신적으로도 저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약을 가져와? 밥이 싱겁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감기로 열이 나도 그의 약과 식사를 챙겨야 했고,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동행해야 했습니다. 당신도 아프면 누가 나 돌봐주나? 라는 말에 제 건강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미래였어요. 의사는 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질 것이라 했고, 결국에는 더 집중적인 간호가 필요할 거라 했습니다. 제 나이 68. 과연 얼마나 더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건강 문제는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예요. 서로의 건강 상태를 정직하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간병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1년 만에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다행히 좋은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퇴직금의 절반은 잃었지만 자녀들의 도움으로 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제 명의의 아파트도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우울증 약의 도움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의 조언대로 하루에 하나씩 제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회복의 첫걸음은 생활 리듬 되찾기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지만 점차 이 고요한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관계 회복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수채화 교실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다시 붓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매주 2번 수채화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감이 물에 번져가듯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옅어져 갔어요.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도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손주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도 들으며 보내는 주말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건강 관리도 새롭게 시작했어요. 아침 산책은 기본이고 요가 수업도 다시 등록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병원에서는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좋아졌다고 해요. 제 경험을 통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세요. 이것은 결코 속물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노후 생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어요. 둘째, 건강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소통하세요. 노년의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병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이는 곧 두 사람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셋째,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취미 생활, 친구 관계, 일상의 리듬은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행복의 원천입니다. 넷째, 자녀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조금은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서 평화로움을 발견합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계절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선택 앞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홀로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으며 함께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봄날처럼 환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며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쓰라린 교훈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재혼은 분명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앞에서는 반드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설렘과 외로움에 이끌려 서두르지 마세요.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국민연금 가입 이력,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거울이 됩니다. 둘째, 재산 분할 계약은 필수입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재산은 재산입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검진 기록을 공유하세요. 간단한 문제라고 넘기신 것들이 나중에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그들의 걱정과 반대가 때로는 날카롭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황혼이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